장애인들을 외딴 섬에 팔아넘긴 인면수심의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2명에게 월급 한 푼 주지 않고 5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입사원 특채와 업무 추진비 논란이 있었던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가 상급기관의 특별 감사를 받습니다. 문체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감사를 지시했으며 장애인체육회는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로 석 달간 영업정지 들어갈 카드사들에게 공익이나 복지 목적의 신규 카드 발급이 허용됩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존 카드 고객의 사용과 관련해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각 카드사에 지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직업 중개인을 따라 나섰다가 외딴 섬에서 수년간 강제노동에 시달린 장애인들이 극적으로 구출됐습니다. 몰래 쓴 편지 한 장이 가족에게 전달됐고 경찰의 끈질긴 탐문 수사 끝에 장애인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박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한 섬, 한 남성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4평밖에 안 되는 방에서는 지적장애인 최모 씨와 시각장애인 김모 씨가 생활하면서 밤낮 없이 염전에서 일했습니다. 염전 운영자인 홍모 씨는 최 씨 등 장애인들을 소금 생산은 물론 벼농사, 신축 건물공사 잡일 등을 시키면서 월급을 한 푼도 주지 않고 폭력을 가했습니다. 나무 강목이나 이제 쇠파이프로 칠 때도 많았습니다. 어깨도 치고요. 어깨나 허리 등 다리 닥치는 대로. 피해자들은 서울 영등포역 근처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 직업 소개업자의 말에 속아 전남 신안에 있는 외딴 섬으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하다 실패했고 지난달 읍내에 나온 틈을 타 몰래 어머니에게 편지를 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 편지를 받은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 섬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은 장애인들을 유인한 직업소개소 직원과 염전 운영자를 영리약취와 유인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사를 할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직원 특채와 업무 추진비 관련 논란으로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조직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정두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원 특채와 업무 추진비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가 특별 감사를 받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일 상급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로 공문을 발송하고 스페셜올림픽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지시,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7일부터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스페셜올림픽위원회는 최근 나경원 회장 지인의 딸이 특별 채용으로 입사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위원회 예산으로 나경원 회장의 저서를 구입한 경로, 차량 유지비와 업무 추진비 사용 등이 감사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지도 감독 차원에서 그리고 사실 확인 차원에서 이제 감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실시를 하라고 이제 지시 공문을 내려보는 거죠. 이와 관련해 스페셜올림픽위는 특별 채용의 경우 정관상 가능한 직원 채용 절차라고 해명하고 책 구입과 관련해서는 스페셜올림픽을 알리기 위한 내용으로 인쇄가 모두 위원회로 귀속된다고 설명하는 등 근거와 규정에 따른 사안일 뿐 위법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해명해봐도 믿지 않을 테니 상급기관에 와서 이제 하나하나 점검해보면은 이제 사실을 이제 감사 결과를 밝히면은 그래도 믿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발달장애인들의 스포츠 축제인 2013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을 치르며 조직의 의미와 활동을 알려왔던 스페셜 올림픽위원회. 특별감사는 정강 규정 등의 근거에 논란의 사실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될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7일부터 피해를 입힌 카드사가 3개월의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정부는 복지카드나 공익카드에 대한 신규 발급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힌 롯데, 국민, 농협카드사에 대해서 오는 17일부터 3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들 3개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비영리 목적의 카드에 대해서는 신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복지나 교육 목적의 바우처와 관련된 각종 카드의 신규 발급 등에 대한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롯데카드에서 발급하는 공무원 연금 롯데포인트 플러스 카드, 한국새생명복지재단, 대한적십자사 기부천사 롯데카드, 롯데 부산 후불 어르신 교통카드의 신규 발급이 영업정지에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카드에서 발급하는 보육과 관련된 KB 국민 아이 사랑카드, 그 외에도 내고장 사랑카드, 국방 멤버십 카드가 신규 발급 가능합니다. 농협카드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증 카드, BC 공무원 연금 카드, BC 경기 아이 플러스 카드, 내일 배움 카드, 알뜰 주유 적립형 카드, BC 아이 즐거운 카드, 하나로 카드의 신규 발급이 허용됩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존 카드 고객의 사용과 관련해서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각 카드사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가 신규 카드 발급 예외 인정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는 했지만 바우처 카드를 통해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노인 장기 요양기관에 대한 특별 현지조사를 펼쳤습니다. 부당 청구 장기 요양기관이 50%를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236개 노인 장기 요양기관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펼치고 14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복지부는 종사자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려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공단에 청구하는 등의 위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거짓으로 등록한 종사자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시설장에 개인 연금보험료를 공금해서 납부하는 등의 수법 등이 적발됐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불법 부당 의심기간 조사를 보다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기관인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 재취업한 여성 가운데 상용직 비율이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구직 상담과 훈련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여성 20만 9,530명 가운데 51.4%가 재취업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부는 재취업자 가운데 상용직은 지난해 63.4%로 전년도 57.7%보다 숫자는 줄었으나 비율은 5.7%포인트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윤선 장관은 경력단절 여성의 전공, 경력,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유형별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10곳을 시범 운영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 훈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경북 포항시가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은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소개돼 시장 상인들의 기대를 모았다고 합니다. 포항에서 오혜진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시는 지난 4일 포항시청 소회의실에서 박승호 포항시장을 비롯해 죽도시장 등 포항 지역 전통시장 상점 대표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 실시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영 현대화 사업과 함께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 시책에 대한 안내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바라는 상인들의 기대치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박승호 시장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상인대학과 전국 상인들의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워크숍 등에 참가해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대형마트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주길 당부했습니다. 복지TV 포항방송 오혜진입니다. 서민경제 살리기에 제주가 나서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을 위한 경영 컨설팅을 비롯해 담보 능력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보증을 신용등급 9등급 자영업자에게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성준 기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골목상권 살리기 추진단을 신설해 체계적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업무를 추진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제주특별자치도 골목 살리기 추진단은
그동안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시설 개선과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이번 달부터 담보 능력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 보증 제공을 신용등급 9등급의 자영업자에게도 제공되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골목상권 자영업자는 오는 4월부터 신청자에 한해 경영지도서로부터 경영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고 골목상권의 영세한 노후점포 30개소는 시설 개선을 위한 7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자치도에서는 이 골목상권을 활성을 위해서 다양한 수칙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골목상권이 살아나야만 우리 제주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을 우대하는 제주 통카드 활성화 지원, 소규모 시설 개선 사업 지원, 골목 슈퍼형 PB 상품 개발과 공동 배송 지원, 전통시장의 통합콜센터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TV 제주방송 강성준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원유 유출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첫 번째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첫 회의부터 입장 차이를 보여 난항을 겪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지난 6일 첫 피해 보상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해경은 이번 사고를 유조선이 안전속도를 지키지 않고 운항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초반 대처가 미흡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사고 6일 만에 해양수산부와 시군 관계자, 지역어촌 대표, GS칼텍스 등이 참석해 1차 회의를 열었지만 첫 회의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책임을 진다고 한 다음에 수습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디서 책임진다는 말도 없이 그냥 무조건 수습 대책이라고만 하고 있는데 사고 지역 어민 대표들은 원유 유출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할 주체를 분명히 해줄 것을 주장했으며 GS칼텍스 측은 방제활동 주민 지원과 손해사정 업무 지원 등을 약속했지만 보상 주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선박사가 갖고 있는 선주사의 어떤 부분은 이 자리에서 빼놓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해경본부는 현재 해상의 유막은 대부분 사라진 상태라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해안 방제에 총력을 다하고 사고 원인에 대해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모임이 상호 정보를 교류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지역 봉사를 실천하는 훈훈한 모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한 SNS 모임도 이러한 나눔을 실천했다는데요. 현장에 박성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4일 저녁 경북 포항시 남구의 파티스 뷔페에는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 33명이 뷔페식을 즐기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페이스북 포항 회원들은 파티스 뷔페에 예정되어 있던 2월 정기 모임을 대신해 포항시 남구 대송면의 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신년의 자리를 만들어주자는 제안에 따라 이를 흔쾌히 양보했습니다. 또 이 제안을 전해들은 파티스 뷔페 장기현 사장이 33명의 어린이의 식사를 후원하겠다고 나섰고 아이렉스의 박성민 사장 또한 후원 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적인 후원이 뒤따랐습니다. 항상 마음 한구석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을 초대해서 따뜻한 밥을 한 그릇 대접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날 어린이들은 뷔페식을 즐기고 포항의 특산품인 해맞이빵까지 선물 받는 등 즐거움으로 한껏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저녁 초대해 주셔가지고 정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들이 정말 말띠같이 밝고 웃음이 가득한 한 해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많이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SNS를 통한 모임도 봉사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포항방송 박성호입니다. 경북 안동시는 올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복지 욕구를 수렴하는 장애인 복지 시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는 지난해보다 7.8% 증가한 사회복지 예산을 확보해 장애인 연금 및 일자리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에게 기초급여를 2배 이상 인상해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며 구직에 취약한 장애인 110명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으로 1, 2급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을 실시하며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장애인과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언어, 미술치료 등의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도 추진해 나갑니다. 여수시 사회복지시설연합회는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신년 교례회를 가졌습니다. 공감대 형성과 상호 교류의 장을 위해 마련된 이번 신년 교례회에는 김충석 여수시장, 송대수 도의원 등 지역사회복지시설 29개소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은 6.7대 연합회장 이취임식도 진행됐으며 신임 박성미 7대 연합회장은 사회복지 일선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 임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닭이를 만나볼 수 있는 한중 닭이 명품전이 고려청자의 고장인 전남 강진군 학명미술관에서 100일간의 전시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나라 차 문화의 지평을 넓히고 차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으며 중국의 전통 자사오 명품 컬렉션 200점과 한국 유명 도예 작가 14명의 닭이가 전시됐습니다. 미술관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 국가로서 차 생활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정신과 감성, 건강, 정서, 예술적 품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의 도예 작가들의 열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대의 흔적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마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헌책방이 있는 곳 서촌. 예스러운 정취와 동네의 명물들이 멋진 사진작품과 설치미술들로 거듭났습니다. 특색 있는 창작물들에 서촌을 잘 알지 못하는 관람객들까지도 반응이 좋습니다. 제가 서촌 처음 와봐서 잘 몰랐는데 이제 와보니까 학생들이 전시를 한 거 보니까 되게 더 알아보고 싶고 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 서촌 잘 오지 않는 동네인데 전시가 있으면 좀 오는데 서촌만의 매력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번 전시회도 그 서촌의 매력이 잘 담아져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서울 통이동 주택가에 위치한 대림미술관 옆 이색 공간 빈집. 1970년대 분위기를 간직한 집이라는 전시 공간이 색다른데요. 지금 이곳에서는 주민들의 눈을 통해 현재 서촌의 모습을 포착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작품들이 모두 학생들의 손을 거친 것이라면 믿어지시나요? 지난 1년 동안 이 지역 학교에 다니는 중고생 90여 명은 동네 곳곳을 누비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들이 직접 서촌 지역을 탐구하며 기록한 잡지와 함께 지역 주민과 관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특히 눈길을 끕니다.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예술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시각이라든가 삶을 좀 이렇게 같이 넓혀볼 수 있다는 점이 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그 관람하시는 분들도 그런 의미를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의 시선이 아닌 주민의 시선으로 풀어낸 사람 냄새가 그득한 서촌의 이야기. 전시회는 무료로 진행되는 한편 오는 15일부터는 대학생과 미술관 인근 지역의 직장인이 꾸민 또 다른 2부 전시가 계속됩니다. 문화 클로즈업 정유림입니다. 국내 유일 사회복지 전문 미디어 그룹 복지미디어 그룹이 복지신문고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복지신문고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등 사회소수계층의 인권 침해, 비리 문제와 불합리한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TV 어플리케이션과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복지신문고,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직업 중개인을 따라 외딴 섬으로 팔려가 염전에서 강제노역을 했던 장애인들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생각, 다양한 문화가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문화 시대, 당신이 먼저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세요. 다문화가 소통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사람과 사람을 잇자, 문화와 문화를 잇자. 공익광고협의회